안녕하세요. 절대갑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2023년 GDP 성장률이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 한 중반 정도에는 한 2% 정도를 예상을 많이 했는데 내년이 가까울수록 성장률 1%를 전망하는 보고서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성장률 1%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임금 인상률이 우리가 보통 3%, 경기가 안 좋으면 1%, 평균 3% 정도는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에 3%를 안 할 수는 없겠죠. 최근에 기업들 회사채 발행이 7%, 좀 떨어지면 10%, 평균 8%, 9%. 자, 기업 이자로 내는 비용이 10%예요. 자, 그리고 지금 금융기관들, 보험사, 고간을 채우기도 어려워요. 외화채 발행도 안 되고, 콜옵션 미행사 사태로 안 되고, 좀 채권 시장이 거의 올스톱은 아니고 채권 안전형 펀드로 조금 공급은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차한 발행이 어려운 상황이고, 자, 우리가 이런 상황을 잘 보면은 성장률이 1%는 기업들은 거의 10%의 이자 비용을 낸다. 여기서 이제 갭이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 갭이 생겨서 많은 한계 기업이 나올 수밖에 없다. 라고 봐야 되겠죠. 자, 보통 이제 경제학자들이 말할 때 GDP 성장률이 2%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것은 나라 경제가 사실상 성장을 멈추고 정체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임금 인상률이 1%, 2%니까 성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성장을 멈췄다라는 거예요. 2%면. 자, 그러면 내년에는 나라가 성장을 멈췄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로 내년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2%가 아니라 지금 1%대 성장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민간경제연구소, 증권사 등에서 내년 한국의 실질 GDP,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1%대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원인은 역시 3고,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죠. 이게 한국 경제의 발목을 잡을 거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다가 이제 플러스 우리만의 또 특수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더 심해질 수 보시죠. 내년에 1%를 전망을 어떤 기관들이 전망을 했는지. 자, 대신증권이 지난 4일 발표한 2023년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에 한국 성장률을 1.6%로 전망했다. 이거 보통 보고서를 쓸 때 비관적으로 전망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중립. 그래도 약간 낙관적으로 전망을 할 거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2.6%. 자, 한국은행과 KDI 각각 2.1%, 2.3%. 국가기관이니까 조금 더 희망적으로 내놨겠죠. 지난달에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1.8%. 자,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지난 9월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1.9%. 자, 피치가 내년 성장률을 내놓은 때가 9월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게 달라졌잖아요, 지금. 9월보다 지금 상황이 더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더 낮아질 거야. 연말이면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국경제연구소에서 한 세미나에서 한국이 내년 1.9% 성장. 자, 신한투자증권이 4일 발표한 2023년 경제 및 금융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1%. 자, 이제 1%대가 거의 대세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난달에 IMF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2%,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는 2.2%,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달 2.1%. 이제 문제는 정부 내에서도 내년 성장률이 1%대 중후반 수준이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인식을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 우리의 또 특수사항이 뭐냐면 그 3고 현상에다가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라는 거야. 결국 이제 무역 수지가 적자라는 것은 원인이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를 유지하고 있고 에너지 가격이 여전히 높으니까 적자 구조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에너지 가격이 떨어질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중국이 또 코로나 종식 선언하고 또 경기가 좋아지면 유가가 또 올라가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수출도 올라가겠지만 그런 가운데서 지금 우리나라의 주력인 IT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 IT 수출이 총 25억 달러가 감소하고 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그 외환 보유고가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리고 환율은 급등하고 잘못하면 이건 헤지펀드들의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헤지펀드들의 그 원달러 환율에 대한 그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잘못하면 외환 위기가 올 수 있어요. 환율을 또 방어해야 될 거 아니에요. GDP 성장률이 1%라는 얘기는 내수가 굉장히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수도 내년에는 유책될 가능성이 높다.
고금리와 고물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이자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자 부담 확대와 가처분 소득 감소 등으로 내수 소비가 유축된다. 부동산 가격이 또 폭락하니까 당연히 소비도 유축이 되겠죠. 자, 소비할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그 기사가 뭐냐면 영끌 세대, 라면으로 먹고 산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영끌 세대들이 다 이자로 내서 쓸 돈이 없다라는 거야. 라면으로 연명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런 표현이 바로 내년의 분위기를 반영한 타이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서 경기가 금리를 내려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게 지금까지의 정책인데 지금은 그럴 수가 없고 오히려 금리를 더 올려야 되더라라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4%대인데 미국의 기준금리를 5.5% 또는 6%대까지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주담보가 9% 그리고 신용대출은 10%. 뭐 이렇게 되면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뭐 그냥 집들은 경매로 다 나오고 자영업자들은 폐업하고 한계기업은 속출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년 시장은 아주 암울하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빨리 돈을 가지고 은행으로 달려가서 5% 6%대 금리 상품이 있으면 저금해라. 주식에서 손해 보지 않고 그냥 적당히 나올 수 있다고 하면 빨리 빼서 넣는 게 낫다. 아무리 그 주식시장에서 경기를 반영한다고 해도 내년은 너무 암울하다는 거야. 그리고 내년에 한계 기업들이 속출할 거라는 거야. 뭐 주식이라는 게 그런 부도가 나면 뭐 굉장히 한계 기업에 도달해서 부도가 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그런 리스크를 안고 주식 투자할 필요가 없죠. 그냥 5% 6% 금리를 따먹으면 되는 거죠. KDI는 취업자 수 증가폭이 올해 79만 1000명에서 내년에는 한 10분의 1 수준 8만 4천 명이 대폭 축소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건 뭐 신규 고용도 줄어들고 문제는 이제 기업들이 구조 조정을 하겠죠. 있는 직원도 막 잘라낼 거야. 자, 여러분들 대비하셔야 돼. 내년에는 기업들 구조 조정이 아주 살벌하게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낮은 성장률이 과거에 어땠는지 보시죠. 1998년에 IMF 위기 때는 마이너스 5.1%, 뭐 이때는 뭐 외환 부도가 났으니까. 자,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0.8%, 거의 1%대인데 2009년이 금융위기 때가 0.8%, 1%대예요. 그러니까 1%대라는 얘기는 금융위기가 온다는 얘기네. 그죠? 그렇게 보셔야 돼. 자, 2020년 코로나19 위기 때 마이너스 0.7%, 이때는 뭐 나가서 돈을 쓸 수가 없을 때니까 당연히 이제 그런 낮은 성장률을 보여줬죠. 자, 대형 위기 때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게 된다. 자, 성장은 안 되고 인플레이션은 지속되고. 자, 이게 뭐예요? 스태그플레이션이잖아요. 그죠? 내년에는 스태그플레이션을 가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자,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면 당연히 뭐 쓸 돈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산을 파는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자산에 대한 대출 이자도 갚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하겠죠. 그렇게 보셔야 돼. 그런 논리로 보셔야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대형사들은 막 밀어내기 분양을 하겠죠. 낮은 가격에 할인 분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는 거야.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그 고가에 나온 아파트들을 분양받을 필요 없어. 그냥 내년 가면은 쥐들이 할인 분양해. 자, 봤듯이 GDP 성장률이 1%다. 바로 대형 위기라는 거야. 대형 위기. 내년 한국 경제가 사실상 대형 위기나 다름없는 어려움에 부딪힐 수 있다. 2023년 인플레이션, 고금리와의 전쟁. 2023년은 인플레이션과 고금리와의 전쟁인데 우리의 경우는 거기다가 무역 적자, 환율 급등, 물가 폭등, 자, 이런 문제로 더 우리는 고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자, 그런 가운데 한계 기업들이 속출한다. 지난달 31일 추경호 기재부 장관이 주최한 간부회의에서도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내년 세계 경제 전망이 악화하면서 뭐 이건 좀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우리 경제의 엄중한 상황도 지속될 것이라는 거예요. 뭐 그래서 이제 긴축 재정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이제 막 요즘 채권 사태가 터지니까 정신이 없는 거죠. 그래서 내년 상반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달라고
기재부 직원들에게 주문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내년 상황은 비상 상황이다라고 우리도 인식을 해야 돼요. 장관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장관은 이런 얘기 쉽게 못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라가 비상 상황이라는 얘기를 장관이 한다는 게 급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다음 달에 내년 경제 정책 방향과 공개할 경제 전망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계획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지금 세계 경제가 급변하고 지금 정치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게 신자유주의, 그동안 그 미국이 주도했던 신자유주의가 깨졌다는 거야. 자, 지금 뭐 러시아와 미국과의 대립, 미국과 중국과의 대립, 이제 그 세계화가 깨졌다라는 거야. 이제 어떻게 보면 자원 경쟁, 체제 경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신냉전의 세계로 간다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 자,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속에서 우리의 경제가 이 요동을 치고 있잖아요. 그죠? 생존해 나갈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정치인들이 정치 행위를 보면 정치 행위, 정치 수준을 보면 굉장히 수준이 떨어지잖아요. 뭐 얘기하는 것 자체가 떨어지잖아. 맨날 무슨 욕지거리 얘기 나오고 술집간 얘기 나오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담론이 없잖아요. 그죠? 이 급변하는 세계에 대한 담론이 없잖아. 방향성이 틀렸다라는 거야. 수준이 떨어진다는 거야.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의 수준이라는 거는 국민들의 수준이야.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아요. 정치인의 수준이 높아지지 않아. 우리의 수준이 높아지면 그 사람들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이 먼저 깨우쳐야 되는 거야. 지금 우리는 굉장히 그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있고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우리는 수출로 먹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어떤 그 신냉전 세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그 중립적인 포지션에서 잘 먹고 살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 될 때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먼저 깨우쳐야 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두 번째로는 내년은 굉장히 아주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경제다. 아주 위기의 경제이다. 금융위기급의 경제이다. 라고 대비하시고, 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지금부터 철저하게 대비하셔야 돼. 계속 얘기하지만 대출이 많으면 줄여라. 생활비를 줄여서라도 대출을 갚아라. 그리고 절대 여기서 투자를 하지 말아라. 지금 부동산 사러 다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정신이 없는 사람들이야. 그 중독성에 걸린 투자자들이나 그러는 거고, 대출 많이 받아서 집을 사면 되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충분히 더 싸게 살 기회가 온다. 금융위기급이 오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상 절대값TV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